Superelective 행복과 죽음 편에서는 도서 알렉산더 버트야니의 무관심의 시대, 마이클 헵의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마티아 리카르의 해피니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데니 펜만의 마인드풀니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 드라마 연애의 시대와 함께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벌어놓은 재산을 몽땅 날린 사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을 누구보다 끔찍하게 끝내야 했던 사람. 드라마나 소설, 영화를 보면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꼭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운명을 헤쳐나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인생의 교훈을 주곤 하죠. 인생이 소설처럼 제1막, 2막, 3막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반복하다가 인생 마지막 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 어머, 쟤 참 철학적이야. 역시 특이해.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적이고 고상한 대화를 유럽인들은 중고등학교 빠르면 유년 시절부터 한답니다. 프랑스 대학 입학시험 바칼로레아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또는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이와 같은 철학적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죽음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80%가 집에서 죽길 원하지만 20%만 집에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서구의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 혹은 죽음은 어둡고 무겁고 슬픈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13년부터 저녁 식사를 하며 죽음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데스 오브 디너라 불리는 이 단체를 설립해 활동 중인 마이클 헵은 자신의 저서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이 책을 통해 죽음에 관해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책 제목이 매우 길죠? 근데 한 음절 한 단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사람, 저녁, 식탁, 죽음, 이야기.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단어를 분리한 다음 이 단어들이 포함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현재 내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준비는 되어 있는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죽음은 삶과 생애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주제고 나의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재정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또 저녁 식탁에서 죽은 사람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되뇌어보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느끼면 모든 것을 더 깊고 느리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2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 책은 순서대로 읽는 것도 빠르게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저도 모임을 하나 만들까 봐요.
2016년 개봉한 영화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하워드는 잘 나가는 광고회사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을 잃고 큰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하워드가 썼던 편지가 공개됩니다. 사랑, 시간,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게 이 개념들을 비관하는 편지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Dear someone's name이 아니라 Dear love, Dear time, Dear death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시간에게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지만 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지. 넌 내게 죽은 나무, 썩지 않는 죽은 조직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인 건데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 시간, 죽음이 답변을 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때 하워드의 광고회사 팀 동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하워드를 위해 특별한 일상 속 연극을 준비합니다. 영화 시라노 조작단을 보셨던 분들은 그 영화를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기자들을 고용하고 연기자들은 각각 사랑, 시간, 죽음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하워드의 일상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시간 역할을 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나에게 불평만 하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난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편지를 써야 할 사람은 나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삶의 원천이고 당신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주인공 하워드를 위한 연극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세상 모든 것에 있다는 사랑이라는 말처럼 하워드의 동료, 배우 모두에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의 명대사를 하나 꼽으라면요. 아픔에 수반되는 아름다움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사랑,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결국 죽음에 가까워 올수록 아이처럼 사랑을 갈구하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분자세포 유전을 연구하다 히말라야에서 달라이라마를 모시며 스님이 된 프랑스 태생의 마티아 리카르는 2007년 자신의 저서 해피니스에서 서구권에서 행복의 정의가 미래의 계획과 순간적 자유와 해방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며 순간이 아닌 영속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닥터 프랭클 재단 이사인 알렉산더 버트야니 교수는 2017년 자신의 도서 무관심의 시대에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꽉 붙잡으라. 오늘을 잘 붙잡으면 내일에 덜 의존하게 되므로 삶은 하루하루 더 빨리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지만 시간만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재밌는 일을 하거나 놀 땐 시간이 금세 가는데 지루한 일을 할 때는 시계만 보게 되죠. 시계만 하염없이 보고 있다는 건 우리 삶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순 없어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행복과 죽음을 정의하는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개개인 나름의 행복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요? 2006년 한국 드라마 연애의 시대에서 라디오 DJ인 아빠가 딸 은호에게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호야,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고요. 오스트리아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에세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적극적으로 행복해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존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습관처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말은 이미 행복하길 포기한 말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난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습관은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더 빠르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가끔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가치들이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았었습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죽고 싶은 여자 유정과 빨리 죽고 싶었는데 죽기 싫어진 이유가 생긴 사형수, 윤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빨리 죽고 싶냐는 유정의 질문에 윤수는 여기서 죽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더 복잡해진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 사형수라는 윤수에게 유정은 자신의 자살 시도와 어두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던 서로가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쯤 뒤늦게나마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윤수. 그는 유정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나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죽음이란 시간을 앞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둘의 사랑이 참 많이 아프고 아름답습니다. 가장 불행한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든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가끔은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명상 지도자인 데니 펜만의 2011년 도서 마인드풀니스에서는 8주 수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고통과 적극적으로 마주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8주 중 6주차에는 이렇게 되뇌이라고 제안해요.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가능한 행복하고 건강한 나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피하거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달리 근심, 걱정, 고통과 적극적으로 마주화해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마치 영화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에서처럼 근심, 걱정, 고통이라는 개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뜻이겠죠.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형수 윤수가
죽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죽음을 마주했을 때 조금은 덜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과 죽음을 함께 논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주어진 생애, 주어진 시간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서 무관심의 시대에서는 풍요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료함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인데 이 이유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명이 결여되어 있고 개인의 기여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관심을 기다리는지를 맛보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희망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 무관심은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거부한다.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곳에 빈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엉엉 울게 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 살면서 몇 번이나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가끔 해보세요. 만약 엉엉 울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거의 없다면 사실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실천하는 개개인의 가치가 모이면 엄청난 사회 변화를 만들 것이고 그게 바로 더 나은 내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6년) 뉴욕타임스 기사에 흥미로운 제목이 올라왔었는데요. To be happier, start thinking more about your death.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죽음을 생각하라. 즉,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내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시간을 소중히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문구가 생각나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1위. 대한민국이여. 지금이라도 죽음과 행복에 대해 논하라.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마주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나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할 거야 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죽음을 많이 언급하고 논쟁할수록 우리들의 행복 지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행복과 죽음, 지금까지 슈퍼 일렉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